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한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2월 5일 일요일 일요 경마 부산 중계레이스 별대박의 UCC 방송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새 설날을 보내고 이제 정통적으로 실질적인 새 첫주 경마 일요일 결승전에서 또 부산이 6개 경주가 또 중계 경주로 펼쳐집니다. 오늘도 별대박은 아주 연휴의 기간 내내 또 숨겨진 배당 관리마들 또 다분히 추적을 해왔고, 오늘 일요일 부산 6개 경주를 통해서 또 사고 칠 수 있는 마필들 철저하게 체포해서 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 부산 중계레이스도 별대박 옆에서 함께 도움 말씀을 전해주실 개건 해설가 선동열 전문위원님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편성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은 그런 흐름인데, 선동열 위원님, 일요일 부산 중계레이스 대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재미있는 1군 경주도 좀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 전반부 경주들에서는 다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기마필의 능력 기수들이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인기마필 접전 경주가 좀 보이는데, 역시 휴장 이후에 어떤 변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솔직히 최근에 좀 부산 경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경주의 편성과 흐름은 초반부는 약간 인기마필 접전 경주가 많이 보이고, 후반부로 갈수록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혼전 구도가 좀 많이 짜여졌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예. 부산 경마장이 지금 서울서 내려간 조인권 기수의 활약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난 설날 연휴 전주도 조인권이가 소리철한 마필로 배당 터졌죠. 네. 그리고 테리어 테일, 그렇죠. 비롯해가지고 글로리아 캡틴, 그렇죠. 조인권이가 아주 지난주에 또 상당히 멋들어진 활약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서 평소에 다른 놈들이 기승하면 코빼기도 보기 어려운 놈들이 조인권이 내려가니까 대가리로 빵빵 와버리는 그런 사태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역시 경마는 이 말의 능력은 의미가 없다. 기수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별대박이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에 말 못하던 놈들이 타던 말들, 이제 부산에서 조인권이나 하만식 등이 기승했을 때 우리가 매우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금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도 이제 기수가 용병이 두 놈이 와 있어요. 아주 먼 나라에서 이번 주는 기승을 안 해도 다음 주에 어떤 기승 이제 예정이 되면은 앞으로 부산 경마장도 이제 서울 경마장하고 추세가 기수 위주의 그러한 입상률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선동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미난 경주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재미난 경주가 많고, 선동열 의원께서도 조교 웃음아들 또 정보를 통해서 들으신 또 가는 말들 많이 추적하셨을 텐데, 별대박도 연휴 기간 내내 또 분석했던 배당 관리마들 전부 오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대박이 지난주에 적중 변화부터 보시겠습니다. 별대박이 지난 연휴 전이지만 부산서 메인 승부도 적중했고, 그 외에도 승부처들 여기저기 적중이 있었는데 배당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언급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명절을 지내고 실질적인 첫 번째 새해 첫주 경마와 마찬가지인데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열 위원님께서도 지난 설날 연휴 전주 경마에서 좀 약간 좀 배당 쪽엔 좀 아쉬움이 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워낙 또 다적중이 강하시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는 분위기, 또 좋은 성적 이끄시겠죠? 네. 많은 분들이 전폭적인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부산 중계레이스 6개 경주지만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저녁 우리가 아직 식사도 못했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대박이 먼저 승부 경주부터 예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산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1경주, 6경주, 1경주를 준메인 승부, 6경주를 메인 승부 가져갑니다.
선동열 위원님께서는 부산 이경주, 오경주, 이경주를 전반부 메인 승부를 잡고 계시고 오경주를 정면 돌파 승부처로 노리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뭐 다분히 또 승부처가 있고 노리는 경주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함께 AR에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일요 경마 부산 1라운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산 1라운드입니다. 오늘 부산 일요일 1경주 오늘 별대박의 첫 번째 승부 경주 준메인 승부로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지난 설날 명절 연휴 전주는 그 부산 1경주가 배당이 잡배당 대길로 끝났는데 뭐 그러면서 아쉽게도 뭐 준메인 승부 뭐 별대박에 아쉬움 드렸지만은 이번 주는 그 명절 턱밑 경마는 1경주부터 배당 터집니다. 별대박에 또 고액배당 관리만 놓고 한번 승부를 보는 경주고 미리미리 서두시고 꼭 현장에서 놓치지 마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부산 1경주에서 선동열 전문위원님이 어떤 마필 보시는지 별도박도 조언을 받겠습니다. 네, 일단 6번 반지의 장미란 마필을 보니까 안쪽에 이제 빠른 말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제가 일단 확인을 해봤더니 안쪽에는 반지의 장미보다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물론 외곽의 베스트 퍼포머나 12번 담양태양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외곽이라는 점에서는 6번 반지의 장미가 단독 선행에 유력하다라고 경주의 어떤 전개를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반지의 장미란 마필도 직전에 이 공백전에서 바로 선행까지 나서면서 때리고 들어왔던 기본적인 기량을 충분히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았고 거리는 늘었습니다만 직전의 끝걸음 여력이라면 뭐 충분히 늘어난 거리도 극복을 할 수 있는 현재 컨디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단독 선행에 유력한 6번 반지의 장미란 마필, 이 마필을 가장 입상권에 유력한 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그 1경주는 별대박 준메인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세게 보는 마필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우선은 외곽의 12번 담양태양, 그동안에 뭐 사토시 그리고 조창욱이 뭐 기승하고 인기 모으고 입상을 못하기도 했던 말인데 오늘은 등어리가 조성곤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 서울에 올라와서 55승을 거두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이제 부산으로 복귀를 한 등어리, 새 2017년도 지금 5승을 지금 챙기고 있고 앞으로 올 한 해 조성곤이가 부산에서 많은 또 승수 쌓기가 예상이 됩니다. 12번 담양태양은 그 체형이 500kg대가 넘는 그 육중한 체형에서 뿜어나는 탄력감, 스피드, 뒷심 고르게 갖춘 마필인데 최근 성향은 뭐 이 마필이 선행 가서 보여준 것만 있었지만은 지난번에 선행 못 가고 그냥 뭐 질질거리다 빠졌지만 직전 경기는 그 조창욱이 앉혀놓고 구조 양기선이가 승부 기피를 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조성곤이 앉혀놓고 이번에 승부 기피는 어렵다. 특히 뭐 오늘 구조 양기선이는 다음 경주 4번 담양천사하고 딱 두 필 꺼내놨는데 그 담양천사는 김호수가 기승을 해요. 기수 자체도 이미 하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방 애들이 오늘 무조건적으로 그 한번 승부해서 상금을 벌여야 되는 마필은 12번 담양태양입니다. 얘가 그 1000m에 나왔다만 별대박이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1200입니다. 그리고 그 외곽 게이트에서 오히려 모래를 덜 맞고도 승부가 가능하고 그 순발력도 상당히 빠른 말인데 이번 경주 안쪽에 6번 반지의 장미와 함께 선두권 가세를 할 수 있는 마필 12번 담양태양, 이건 좀 세게 관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베스트 퍼포머라는 마필은 별대박 관리 마필, 예전에 송경윤이 탔을 때 한번 승부했다가 아쉽게도 3차 가고 놓친 마필인데 지난번에 최시대가 기승했을 때는 아예 의지가 없었어요. 10번 베스트 퍼포머는 지금 부산 경마장에 떠오르는 아주 최고의 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 조인권 등어리고 29주 문제복이 애들도 조인권이가 29주 문제복 마방에 그 형제가 거기 있죠. 네, 형이 있죠, 형. 형이 그 관리사로 있죠. 예. 그러면서 그 29주 문제복 마방이 앞으로 2017년도 조인권이라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활약이 매우 많아질 거예요. 상금을 많이 벌 겁니다 아마. 그 서울 애들은 그 자유계약 기수는 하루에 9마리까지 말을 탈 수 있고
그리고 그 마방의 그 소속 기수는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7마리까지 탈 수 있는데 그건 서울만 그렇고 부산 애들은 달라요. 그렇죠. 하루에 많은 마필을 타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인권이가 자유기수 안 하고 그냥 지형이 있는 마방에 가서 그 소속 기수로 있는 겁니다. 29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기승 횟수도 있을 테고 조인권이 10번 베스트 퍼포머 능력을 아껴왔던 마필, 이 마필도 매우 세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1경주는 별대박의 첫 번째 준매의 승부처. 현장에서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별대박 1경주 적중률이 매우 빼어나고 오늘 여기서 한번 상황 만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017년 2월 5일 1호 경마 부산교차 2경주 빠른 승부의 이유는 거의 종합치 백판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인기마의 전력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5번 핑크 블레이드, 직전에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죠. 약체 편성에서 3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7번 킹스톰, 직전에 뭐 최선석에 깨졌던 말. 8번 스파디파리, 직전에 안쪽 게이트 기가 막히게 탔던 말. 이번에 외곽이죠. 뭐 10번 아델의 진주, 직전에 1300에서 라스트 걸음이 14초 5죠.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600으로 늘었고, 자, 인기마의 전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 자, 제가 휴장기 동안 뭐 했겠습니까? 이런 말 잡아와야죠. 거의 종합치 백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마필과의 연결도 중고배당 형성될 것이다. 틀리는데 비적중으로 인한 위험부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적중했을 때 한구라만 바라보고 경마는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노리는 말은 정말 마필의 컨디션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나, 휴장기 동안 이렇게까지 좋아졌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훈련 시에 확실한 걸음 변화를 보였단 말입니다. 기복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직전에 정말 무리한 경주 진행 속에서도 저는 가능성을 봤던 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경주 진행 제대로 만났고요. 경주 편성, 어떤 경주 거리, 이거 한구라 위에서 짜야지 조판입니다. 물론 어려운 승부가 될 겁니다. 워낙 비인기말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성공을 한다라면 이건 그냥 스쳐도 한구라가 가능하다. 자, 이번 부산 2경주 빠른 승부의 이유는 딱 한 가지, 한구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비인기 마필, 휴장기 동안 정말 빡빡 선동열이 갈아놓고 만들어 놓은 말,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말을 놓고 중고배당으로 메인급 최대 승부를 빠르게 부산 2경주에서 가져가겠습니다. 부산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400m 경주입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승군전이지만 5번 영광의 헌터란 마필을 가장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헌터는 이 보렐리 기술을 집으로 보낸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뭐 그런 좀, 그러니까 그 재결 사항이 나기 전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에 대한 좀 사연도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2차례 경주 동영상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김동현 기수가 잘 탄 거 전혀 없습니다. 물론 흙을 맞으면 못 뛰는 말이기 때문에 전 구간 외곽을 돌아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도 정말 무리한 경주 진행을 펼치면서도 모두 연승을 거뒀던 말입니다. 동현이 등짝에서 조인권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안쪽에 2번 4번이 빠릅니다. 물론 2번 4번이 빠릅니다만 그 옆으로 2열이나 3열을 돌아 나와도 최근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경주 운영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거의 뭐 4열 5열 정말 무리하게 경주를 펼쳤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미 1300에 즉시 늘어난 거리에서도 적응을 했던 말. 자, 이번에 조인권 기수의 교체라면 5번 영광의 헌터가 실질적인 배팅의 충마가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5번 영광의 헌터는 작년에 10월 28일에 인기 1위 팔리고 꼴찌를 했는데 쓰레기 같은 말머리로 시종일관 땡겨놓고 승부를 기피해 처먹었었어요. 그러니까 보렐리가 1년 동안 기승전결 받아 처먹고 면허 취소당해서 집에 그래서 집구석으로 돌아가게 됐던 마필. 요게 그 심의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제재도 없이 끝나서 가지고 별대박이 방송을 통해서 이거 완전히 이건 그 생쇼인데 애들 장난질에 우리가 엮였다, 이게 정말 엮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동열 위원과 함께 이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줬었는데, 그러고서 별대박이 부산경마장 심의를 보는 그 재결실에 수도 없이 전화를 넣었습니다. 물론 통화는 못했습니다. 걔네들은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전화를 남겨놓으라고 하면은 전화번호를 남겨놔도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죠. 지네들은 남을나라 하면 그만인데, 결국은 그 심의가 조정기간이 오래 가다가 더 이상은 두고는 볼 수 없다. 보렐리를 차라리 면허 취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런 사연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능력을 많이 아끼고 숨겼다가 최근에 김동희 2번 모두 다 대가리 깠단 마필. 오늘 한 번 더 되겠죠. 네, 인권이니까요. 워낙 주인권이니까 가능성 세게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곽의 9번 승리의 축제라는 마필은 이게 선두력 자체는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오늘 여기 유현명이가 외곽에서 또 선두권 가세는 충분히 가세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상하게 못 뛰고 있어요. 대길 팔리고 대가리 팔리고 못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것도 33대 권승주 애들이 최근에 승부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9번 승리의 축제는 절대 무시를 이번에 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선동열 위원님 2번 태양의 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역시 게이트 조건 자체가 너무나 좋죠. 직전 경주 선행을 나서면서 사실상 라스트에서의 끝걸음은 좀 무뎌지는 모습에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3세 마필이고 뭐 아직 성장 중인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뛰어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4번 불꽃놀이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 선두권 싸움을 어떻게 이 다실바 기수가 어떤 작전을 좀 펼치느냐, 그러니까 선행 경합을 펼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건 뭐 4번 5번에 비해서 게이트 조건이 좋은 만큼 2번 태양의 신화도 뭐 입사가 한 자리는 뭐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프란시스코 다실바 기수, 오늘 그 통일시대란 마필도 19조 김영관에서 기승이 예정 중인데, 오늘 이번에 2번 태양의 신화 뭐 최근에 너무 잘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또 승부 의지는 세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이번 부산 3경주 역시 배당까지 충분히 어울리는 경주고, 현장에서 꼭 놓치지 않고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뭐 터질 수가 있는 경주, 뭐 현장에서 한번 배당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1600m 경주 선동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직전에 제가 이제 에버인 에버에 대한 좀 승부를 이제 소위 들어갔단 말인데, 사실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런 말씀을 우리 옆에 계신 별대박 의원님이 해주셨죠. 하루에 그 어떤 그 경마의 연속적인 그런 상황을 봐야 된다. 공백마가 깨지면 계속 깨지는 게 또 하루 종일 공백마가 깨지는 게 경마고요. 뭐 하루에 또 초반부에 뭐 공백마가 들어와 버리면 또 그날은 공백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요, 데이터가. 이 에버인 에버가 이 통일시대도 그랬죠. 통일시대도 공백 전에 깨졌고 공백 이후의 경주 때 즉시 입상을 걷어냈죠. 오늘 또 통일시대가 모습을 보이는데, 에버인 에버는 사이즈가 가장 센 말입니다. 코리안 더비, KR A컵 대상 경주까지 출전을 했던 말이죠. 그 사이즈라면 여기서 대가리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직전에 선행 이후에도 공백의 여파로 인해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았고 뭐 상대 자체도 그렇게 강하다라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로 12번 에버인 에버가 가장 세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경마가 도박이다 보니까 그 연속성이 강해요. 지난 그 연휴 전에 토요 경마 1경주 때 11번 달달이란 마필이 있었잖아요. 그걸 그 옆에 그 어떤 그 기자 예상가랑 별다방 얘기하다가 달달이가 괜찮다고. 근데 달달이가 못 들어오면 오늘 11번은 한 마리도 없다. 별다방이 내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11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날 그 11번 게이트가 그 지난주 토요 경마는 전부 다 인기 1위였습니다. 거기에 뭐 그 주가를 올렸던 말들이 많아요. 아주 뭐 그 데블맨을 비롯해서 클린업처나 뭐 전부 다 그런 말들이 그 11번 게이트였었는데, 뭐 구민호가 있었던 큐즈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 말들
한 놈도 입상을 못하고 전부 다 부러지더라고요. 이게 경마도 이게 도박 개념이라 연속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양마들이 들어와서 잘 들어온 날은 또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못 들어오면 또 다 못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경마를 통한 마력을 통한 경험을 통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권사 할 때 뭐가 좀 불안하다, 이게 불안해 안 사요. 그럼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좀 흡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기 12번 네버의 네버 오늘 좀 세게 보시네요. 네, 그렇죠. 정상 출전이니까. 예.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번 경주에서 안쪽에서 한번 파티어 개인이 최근에 데크버크 패턴이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 별대박은 우리 2번 블루타임이 그 지난번에 오픈 경주 나왔던 말인데 이번 경주 뭐 일반 경주 나온 만큼 오늘은 가능성을 좀 세게 보고 싶고 능력은 앞으로 일치월장 더 많은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배당권에서 지금 외곽 쪽에 또 관심 있게 이번에 보고 있는 마필 한 마리가 서 있어요. 지금 7번 우승최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 이제 사토시 기수는 안 될 것 같은 말을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말이죠. 사실상 우승 최고는 전형적인 좀 추위권의 마필이고 마필의 어떤 기본적인 액면적인 네임 밸류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 경주 출전했던 에버인 에버, 그리고 직전에 2세 육성 뭐 특별 오픈 경주에 출전을 했던 이번 블루타임. 그러니까 마필의 기본 사이즈로 7번이 2번 12번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사토시 기수는 이런 말 기가 막히게 끌고 온다는 얘기죠. 전형적인 추위권의 마필이고 역시 사토시 기수와 직전에 한 차례 호흡을 맞춰봤고 예전에도 뭐 사토시 기수가 한번 타봤던 적이 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라스트에는 뭔가 이 빨간 구멍 깨고 복병 날라온다. 그렇다면 7번이 낼 가능성이 뭐 저도 가장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20조 최기용인에서 사토시 카드로 오늘 전반부 이경주 때도 거위의 꿈이란 마필을 사토시가 20조 기용이 마필을 타는데 그 거위의 꿈이란 마필은 최근에 고려의 꿈과 같이 들어왔었던 사례가 있었죠. 근데 오늘은 고려의 꿈하고는 안 만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7번 우승최고 오늘 요건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전에 12월 18일에 유광이가 탔을 때도 그 원래 그 기승술도 좀 딸렸고 레이스도 잘못 풀어갔지만 우승까지 상당한 근성을 펼친 마필. 사토시가 오히려 이 마필을 여러 차례 또 기승도 해봤는데 이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부산 4경주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중으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부산 5라운드는 선동열 전문위원님께서 정면 돌파 승부로 가져가고 계십니다. 어떤 맥락이세요? 혼전 경주로 봅니다. 6번 대우시대가 당연히 브리더스컵 입상 마필로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직전에 대우시대 뛰는 걸 보면서 뭔가 이제 좀 제동이 걸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뭔가 능력에 비해서 이제는 좀 거품이 빠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3번 게이트에서 최시대 기수가 정말 최적의 전개를 끌어내면서도 이 무적비카에게 졌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자 물론 뭐 이 말도 상장 중인 말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보여진 능력상 대우시대를 여기서 충마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직전 경주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직전에 대우시대를 이겼던 무적비카란 마필이 9번 게이트에 다시 출전을 하는데, 자 저는 9번 무적비카가 다시 뛰어도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승기수가 약해졌기 때문에 인기는 6번 쪽으로 많이 쏠리겠습니다만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이 직선에서 대우시대가 이 무적비카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근성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적이 경마에서 결코 흔하지 않거든요. 4코너를 돌면서는 6번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직선에서는 한 발을 끌어내면서 무적비카가 대우시대를 잡아내는 그림을 보면서 이 무적비카가 확실히 좀 조시가 났구나, 제2의 전성기를 만났구나라고 좀 느꼈던 그런 직전의 경주 결과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동일한 부담이라면 9번이 6번을 또다시 못 이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6번이 부러질 가능성까지 저는 있다라고, 배당의 노림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 부산 5경주 9번 무적비카를 배팅의 중심권으로 놓고 들어가는데 6번이 들어와도 이깁니다. 그렇지만 6번이 부러지는 순간에는 정말 항구라가 가능한 배당권의 승부처가 되겠죠.
오늘 6번 대우시대 선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한번 좀 얘도 좀 기복을 보일 만한 시기는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부산 오경주 선동열 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복하고 계십니다. 별대박이 관심을 드리는 마표는 7번 마추픽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합세가 길었는데 지난번에 인기 백판 근데 유광이가 타고 드디어 예고편을 보여준 마표입니다. 근데 오늘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24조 김길중이가 1호 경마 유일하게 단 한 마리 꺼내놓은 마필이고 최은경이가 24조 마필을 좀 이례적으로 오늘 타조 기승해서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감량을 2개 받았고 지난번에 같이 뛴 애들을 오늘 뭐 시선 포착 위닝 넘버 뭐 코트인까지 오늘 여러들을 다시 만나고 있는데 지난번 유광이가 타고 선행 승부까지 했던 마필 오늘 이번에는 최은경입니다. 최은경이 타고 이번 경기 안쪽에 뭐 3번 당대화신만 초반에 좀 제압을 해준다라면은 또다시 선행도 가능성 있는 마필인데 7번 마추빅추 제법 가벼워진 핸디 2점까지 오늘 배당권에 강하게 관심을 가질 마필입니다. 이번 부산 오경주 선동열 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부처 오늘 적중이 또 되시겠죠? 예, 한번 뭐 도전을 해봐야죠. 예, 오늘 여기가 좀 또 배당 메리트가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항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너도라 직선으로 승부를 펼쳐갑니다. 안쪽에 2번 블루스톱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3번 최안주 따라붙습니다. 2번, 3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그 가운데로 5번 아보스타가 가세하고 외곽에서는 9번 선샤인 알파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2번 블루스톱 발걸음 조금씩 무거워지는 사이 3번 최안주가 손으로 부상했고 안쪽에 5번 아보스타 만만치 않습니다. 9번 선샤인 알파도 외곽에서 따라붙는 가운데 7번 다이나즈 드림도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5번 가보스타가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5번 가보스타 가장 앞섭니다. 5번 가보스타 가장 앞서고 6번 3번 그리고 외곽에 7번 다이나즈 드림까지 선두는 5번입니다. 5번 6번 7번 부산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 부산에서 별대박이 가장 배팅 강도를 가는 A급 플러스 부산 메인 승부처 노리고 있습니다. 전율의 승부사 대한민국 업계 탑 메이저 0.1% 별대박의 부산 메인 승부처는 대한민국 전 지점이 폭발적인 그러한 접속률을 보고 계십니다. 별대박은 이 고래 사냥꾼이에요. 뭐 지저분한 저배당 대끼를 전혀 선호하지 않고 있고 늘 감춰진 배당 관리마를 놓고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설날 명절 연휴전주 경마도 앞에서 영상 보셨습니다만 별대박 부산 메인을 통해서 복승식만 21배짜리 싹 갖다 쓰시고 적중도 드렸었는데 이번 주 또 부산 메인 승부처 일요일 메인까지 별대박 정확히 적중마권 체포하고 함께 하시는 수천 명의 해메리팬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이번 부산 6경주는 1등급 경주 1400으로 모두 12마리 마필이 출장하는 경주입니다. 최근에 기량이 살아나 있는 6번 통일시대를 비롯해서 이번에 휴양을 거치고 나와 있는 8번 돌아온 포경선 그리고 최근에 입상 패턴이 대꾸 벗고 홀짝 패턴 지난번에 안 가고 이번에 또 가야 되는 10번 토암산 이런 놈들 위주로 이번 경주가 좀 많은 인기가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별대박은 얘네들의 입상 자체에 절대로 인기 자체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별대박이 부산에서 메인 승부를 한번 제대로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도 별대박이 세게 보고 있는 마필 이 시간을 통해서 오픈은 드릴게요. 우선 이번 경주 5번 하이파이브 요거는 들어올 때 별대박이 항상 고배당을 체포했던 마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얘가 최근에 오랜 시간 동안 전력이 미흡했고 부진을 걸어왔고 부합세를 거쳐왔지만은 지난번에 나올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역시 지난번에 사고 한번 칠 뻔했습니다. 모가지 차이로 아쉽게 3차겠지만 삼복선 고배당을 터친 마필이 5번 하이파이브입니다. 오늘 1400에 다시 나왔는데 김동영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동영이는 스타트가 좀 더 좋은 기수고 최시대보다 초반 성향이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직전보다 안쪽 게이트 뒷점을 차지했고 좀 더 일찍부터 좀 이 마필 승부를 던질 수가 있는 그러한 패턴이고 직전보다 약간 부담 중량 늘어나 있어요. 하지만 5번 하이파이브 최근에 걸으면 완전히 터져 있는 만큼 이번에 강하게 관심을 가져볼 마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2번 인디언 스타 기수는 정도윤일지라도
이건 스피드가 막강합니다. 오늘 코스 이점을 살려서 단독 선행까지 주도를 할 수도 있는 마필인 만큼 오늘 이 마필 2번 인디언스타 정도윤 등어리에 덜 팔린다면 배당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가질 전력이고 이런 마필들 이번에 쬐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별대박 2번 부산 6경주 오늘 별대박의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 어메이징한 결과물 분명히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장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길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또 일요 경마 부산 중계레이스 UCC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설날 명절을 보내고서 첫 주 경마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전 그 일요일 부산까지 펼쳐드렸는데 선동열 위원님 한 말씀 다짐을 또 해주시죠. 저는 항상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노름이나 돈에 관련된 어떤 도박 개념은 사이즈대로 갑니다. 사이즈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예상가가 뭐 거의 마사이 집계로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600명 중에 뭐 999 맞힌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단기간에 뭐 후다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경마는 사이즈대로 간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휴장 전에 조금 부진했다라고 해서 뭐 전혀 주눅 들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역량과 어떤 경마에 임하는 그런 자신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부터는 분명히 제자리를 찾을 거고요. 2017년도 첫 단추 무조건 결승전에서 이기고 여러분들께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자체가 또 뭐 한 주 휴장 이후에 펼쳐지기 때문에 역시 뭐 고배당은 뭐 무더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도 뭐 고액배당 여기저기 터질 텐데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이 현장에서 뭐 제대로 또 고배당 높은 또 수확 만들고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 경마도 그 모든 분들의 넘치는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별대박 선동열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